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동결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대화하겠다.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없애야 대화한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핵과 미사일을 없애지 않고도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과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노트 대변인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ICBM을 곧 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도 김정은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쏠 것도 같아요. ICBM. 우리가 여태껏 이래 하는데도 미국이 우리를 맨날 때린다고 말로만 하고 때리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ICBM 쏴도 못 때릴 거야. 그래 생각하고 핵실험해도 못 때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서울이 있잖아. 서울이 우리 볼모야. 서울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잖아. 우리 장사정포로 막 두들겨 펴면 미군도 죽고, 서울 시민들 많이 죽고, 수도권 시민들 많이 죽고, 그게 겁나서 못 때릴 거야.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중국이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에 무역이 그 이전보다 무역량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게 다 보고서로 다 미국에 보고됐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도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까지도 이제 허물어 드릴 태세로 참수 작전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이제 다른 박자를 내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제 문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이 사람이 16일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17일이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 이 제안은 문 대통령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현재 상태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 말이거든요. 핵과 미사일 현재 상태로 놔두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이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검토하게. 이것이 문 대통령에서 직접 나온 거라고. 문 대통령 지시라고. 문 대통령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참 한마디로 어이가 없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는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북 전략이 서로 상충된다. 이게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미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이거 겨우겨우 이제 이것이 봉합돼 넘어가는 것 같이 여겨졌고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것이 이제 이번 회담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서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이 곤란해질 처지에 있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뭐 군사훈련을 뭐 축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뭐 미국과 이거 완전히 정반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뿌리를 흔들어 대는 거거든요. 미국이 과연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짱을.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고 있으니까. 글쎄, 북한이 미국에 대드는 걸 미국이 가만 놔두는 걸 보고, 우리도 미국에 대들어 보자. 그럼 우리도 가만 놔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무슨 것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고,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뜨면 그 맞짱 뜨는 동안은 폼이 나죠. 세계 최강대국과 맞짱을 뜨니까 폼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비참하게 되죠. 미국과 맞짱을 떠서 비참하게 되지 않은 나라, 개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미국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결국은 미국에게 져서 비참하게 해체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또 미국과 좀 맞짱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 발견해가지고 석유값을 팍 떨어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경제가 절단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과거에는 G8 정상회담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 빠져버렸어요. G7이 되었어요. 러시아 빠져버렸습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필리핀이 미국 군대를 쫓아낸 후에 경제가 완전히 결단이 나버렸죠.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뜬 이라크, 후세인이 어떻게 된 거 잘 아시죠? 후세인 개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맞짱 뜰 때는 폼 났죠. 맞짱 뜰 때는. 그럼 미국이 완전히 박살 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1983년 10월에 그라나다를 침공해서 공산정권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미국 반대한다고. 공산주의 퍼뜨린다고.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석유 팔아 끊는 데다가 석유값 확 미국이 떨어뜨려 보니까 완전히 절단 나서 거지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구에 소련 영향이 있던 반미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 소련 해체되면 다 망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미국과 맞짱 뜨다가 공군기지 무차하게 폭격을 당하는데 하나도 반격을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쿠바가 미국과 맞짱 뜨다가 경제가 절단 났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할 수 없이 미국과 화해를 하고 미국이 항복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맞짱 뜨다가 지금 경제가 절단 나가지고 곧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경제뿐만이 정치도 절단이 났죠. 언제 김정은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내부 반란이 일어날까봐 탱크를 이렇게 김정은이 집무실인가 숙소인가 거기에 많이 배치해 놓고 탱크까지 갖다 놓고 꼭 비상계엄같이 그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또 미국이 참수작전 한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요즘 낮에 다니지도 못하고 새벽에 이동을 하고 겁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과거에 어떤 나라 미국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까지 가서 납치해 가지고 미국 재판장에서 재판한 적 그러니까 그래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것이죠. 중국이 미국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지금은 폼 나죠. 근데 중국은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무리하게 군사력 증강하는 일을 미국과 맞짱 뜨는데 힘을 너무 쏟다가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언젠가는 중국도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과 사이좋게 지낸 나라, 미국의 비위를 마치고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힘쓴 나라는 다 잘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고 패전국인데 그때부터 미국의 힘을 알고 세도를 확 바꿔서 그냥 미국을 마치 큰형님 섬기듯이 아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베는 미국의 푸들이다 이런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푸들은 개를 말하는 개, 애완견,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미국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일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아베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일본을 주둔하는 군사비 배를 더 달라고 해도 우리는 더 주겠다. 그렇게까지 미리 말했어요. 미리. 더 달라고 하기 전에 트럼프가 딱 당선되니까 더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하니까 우리는 배로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그냥 아베 그냥 극진히 환대를 하고 아베하고 정상회담한테 손을 붙잡고 몇십 초 동안 놓지도 않고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은 일본을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베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와서 일본을 지켜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본으로서도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지금의 미국 주둔 비용을 갑절로 내도 일본은 이익인 거예요. 일본은 그만한 무기를 사오고 그만한 군대를 이제 양성하려면 그 몇 배 돈이 들거든요. 이 아베는 아주 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푸들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부강하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실리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국이죠. 그런데도 영국의 총리는 미국의 푸들이다.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까지도 미국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니까 영국이 건재한 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이 미국과 가까이 지낼 때는 경제가 부흥하고 이 식민지 국가 중에 세계 유일하게 대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우리가 친미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미로 나갔기 때문에. 필리핀이 반미로 나가다 쫄딱 망하고 반미로 나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베트남이 반미하다가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통일은 됐지만 아무리 해산해도 중국과 가까이 하면 이건 나라가 꼬라지 안 되겠다. 미국 가까이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국과 전쟁을 했는데 미국과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도 결국은 미국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는 거지. 미국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지금이라도 미국이 자본을 빼거나 하면은 이 충건 박사는 그래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중국의 실수라고요. 돈을 조금 빌려줬을 때는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돈을 왕창 빌려줬을 때는 빌려준 사람이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이 충곤 박사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많은 중국의 자산을 동결 시켜버리면 중국 기업은 박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렇다고 그 자산을 빼오면 중국 기업들이 그래도 빼와도 중국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안 줘도 무너지고. 그치? 중국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을 아주 G2라고 하면서 그냥 중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선전하는 좌파들. 이충근 박사는 중국이 무슨 G2냐고. 미국과 군사력 차이가 10배도 더 넘는데 그 무슨 G2냐고. G2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말이지 세계에서는 G2라는 말 쓰지 않는 거예요. G1이 G1. 미국이 G1이지 무슨 G2가 있냐고. 우리나라 좌파들이 G2 하면서 걔는 중국을 미국과 비슷한 것처럼 몇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처럼 그렇게 환상에 적였는데 그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군사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충근 박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국제사회는 정부가 없다는 거죠. 모든 국제사회를 통제하는 정부가 없죠. 그건 무정부죠. 무정부. 국제사회가 이게 정부가 없는데도 이렇게 이만큼 유지하는 것은 힘있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질서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니까 힘으로 세계를, 국제사회는 어차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 세면 이기고 힘이 약하면 지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 유일한 최강대국이가 있으니까 미국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되는 거니까 이런 미국과 맞짱을 뜬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실제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루 강아지는 범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라들 때만 기분이 좋죠. 범에게 한번 물리거나 차이면 끝장나는 거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꽤 큰 소리를 치고 미국에 대해서 아주 거의 그냥 대등하게 나가는 것처럼 하고 반미를 걷겠다는 듯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상회담 딱 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확 바꿔지는 것 잘 알려진 일이죠. 그만큼 미국의 힘이 세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맞짱을 뜰까요? 그 이후까지도 맞짱을 뜰까요? 그 이후까지 맞짱을 뜨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일단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보적인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동결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대화하겠다.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없애야 대화한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핵과 미사일을 없애지 않고도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과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노트 대변인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ICBM을 곧 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도 김정은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봉합돼 넘어가는 것 같이 여겨졌고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것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서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이 곤란해질 처지에 있고 있는데 이거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미국과 이거 완전히 정반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뿌리를 흔들어 대는 거거든요. 미국이 과연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짱을.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고 있으니까. 글쎄, 북한이 미국에 대드는 걸 미국이 가만 놔두는 걸 보고, 우리도 미국에 대들어 보자. 그럼 우리도 가만 놔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무슨 것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고,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뜨면 그 맞짱 뜨는 동안은 폼이 나죠. 세계 최강대국과 맞짱을 뜨니까 폼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비참하게 되죠. 미국과 맞짱을 떠서 비참하게 되지 않은 나라, 개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미국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결국은 미국에게 져서 비참하게 해체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또 미국과 좀 맞짱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 발견해가지고 석유값을 팍 떨어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경제가 절단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과거에는 G8 정상회담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 빠져버렸어요. G7이 되었어요. 러시아 빠져버렸습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필리핀이 미국 군대를 쫓아낸 후에 경제가 완전히 결단이 나버렸죠.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뜬 이라크, 후세인이 어떻게 된 거 잘 아시죠? 후세인 개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맞짱 뜰 때는 폼 났죠. 맞짱 뜰 때는. 그럼 미국이 완전히 박살 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1983년 10월에 그라나다를 침공해서 공산정권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미국 반대한다고. 공산주의 퍼뜨린다고.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석유 팔아 끊는 데다가 석유값 미국이 떨어뜨려 보니까 완전히 절단 나서 거지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구에 소련 영향에 있던 반미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 소련 해체되면 다 망했습니다. 곧 쏠 것도 같아요. ICBM. 우리가 여태껏 이래 하는데도 미국이 우리를 맨날 때린다고 말로만 하고 때리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ICBM 쏴도 못 때릴 거야. 그래 생각하고 핵실험해도 못 때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서울이 있잖아. 서울이 있잖아. 서울이 우리 볼모야. 서울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잖아. 우리 장사정포로 막 두들겨 펴면 미군도 죽고, 서울 시민들 많이 죽고, 수도권 시민들 많이 죽고, 그게 겁나서 못 때릴 거야.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중국이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에 무역이 그 이전보다 무역량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게 다 보고서로 다 미국에 보고됐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도 이제 끊으려고 하고는 중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북한 정권까지도 허물어 드릴 태세로 참수 작전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이제 다른 박자를 내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제 문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이 사람이 16일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17일이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 이 제안은 문 대통령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현재 상태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 말이거든요. 핵과 미사일 현재 상태로 놔두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이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검토하기. 이것이 문 대통령에서 직접 나온 거라고. 문 대통령 지시라고. 문 대통령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참 한마디로 어이가 없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는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북 전략이 서로 상충된다. 이게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미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이거 겨우